연기파 최순실의 연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 뒷얘기 궁금한 게 많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어제 상아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어요. 현경배 교수님, 보니까 그 최순실 씨가 다른 색깔도 아니고 수의 이제까지는 계속 안 입고 했다고 했는데 어제 입고 나타난 색은 상아색 수의인데 본인이 사 입었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네. 뭐 하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은 원래 수의복 자체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이 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본인이 무죄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평상복을 입고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재판이 막상 벌어지니까 원래 미결수거든요, 지금. 네, 아직 재판이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예, 결론이 안 났으니까. 미결수의 경우는 연두색 수의를 입게 돼 있는데 네. 이 최순실 씨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우리가 연갈색이라 그래서 아이보리색 있잖아요. 네. 상아색. 그 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아, 그런데 본인이 미결수인데 연두색을 안 입고 굳이 여상원 변호사님 본인이 사 입었어요.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아, 저게 좀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가족들이 그 구치소에 가면 저런 물품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가지고 넣어주는 거지. 영치시키면 할 수 있고. 아까 그 보온이 네, 좀 잘 된다. 제가 그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 보면요. 네. 좀 이제 그 돈이 없는 피고인과 네. 있는 피고인 나누는 게 수의를 사 입는 것. 접견실에 올 때 좀 네. 따뜻하고 좀 두껍습니다, 저게. 그렇군요. 두툼한 거, 저걸 입고 나오느냐, 아니면 교도소에 지급한 그 좀 얇은 걸 입고 나오냐 보면은 이분이 참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지금 최순실 씨 저희가 번호는 가렸습니다만 노란색 표인데요. 최병민 편집장님 그 노란색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이 명찰이나 이런 걸 달고 있는데 노란 거는 요주의 인물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 요주의 인물이라는 건 이제 그 사실은 CCTV 같은 걸 놓고서 계속 감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뭐냐면 박관천 전 경정이 뭐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자기도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네. 24시간 CCTV가 자기를 감수하고 자기도 노란색. 감시하고 자기도 노란색 네. 이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그 대개 보면 요 명찰은 보통의 경우에 미결수든 기결수든 흰색 명찰을 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주의 인물은 노란색.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약 관련한 그 범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푸른색. 그다음에 뭐 사형수는 빨간색.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저 노란색이 그 조폭들도 노란색 아, 조폭도 노란색을 번호표를 합니까? 같이 해서 네. 과거에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조폭 동원해서 뭐 이렇게 정유라 씨 관련된 사귀는 남자 떼어놓으려고 하고 뭐 그런 행동도 벌였는데 지금 안에서 조폭들과 똑같은 노란색 번호표를 달게 됐네요. 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법무부에 문의를 해서 하나하나 궁금증들을 풀어봤거든요.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미 변호사 보면은 어제요 최순실 씨가요 이제 머리를 묶은 채 나타났는데 보면 이렇게 염색이 안 된 흰머리가 종종 눈에 띄었거든요. 보니까 그 구치소 내에서는 염색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칫솔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수건 뭐 이런 거는 일부 지급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수의나 운동화 같은 거를 이제 필요로 해서 구매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구매할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도 묶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머리끈까지는 이제 뭐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거기 안에서 사실 염색을 한다는 거는 좀 네.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머리를 커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사실 염색 같은 경우에는 좀 미용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염색약을 구매할 수 없어서 저렇게 머리가 희끗한 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 안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태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반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안경에 해당을 해서 저렇게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반입할 수 있는 안경은 어떤 안경인가요? 뿔테로 된 거예요. 뿔테. 예, 금속으로 된 거는요. 네. 이게 탈옥한 데도 쓰일 수 있고, 네. 자해한 데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금태나 다른 안경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군요. 그 교도소 안에서 쓸 수 있는 용품 중 시계도 있는데요. 네. 시계도 이게 그 비닐 줄이나 플라스틱 줄로 된 건 가능한데요. 네. 금속 줄로 된 거는 반입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염색은 저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교도소에 교도생활 반성하러 왔는데 염색하는 건 먼 내려왔다는 건데 교도소에 무슨 먼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반입 가능하냐 아니냐 제일 기준이 네. 그 물건을 가지고 자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네. 머리끈 같은 경우도 피는 네.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 때로 피는 대- 안 되는군요. 되고 고무줄 끈 아. 이런 거는 그걸로는 자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끈은 허용되는데 금속으로 된 물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안 된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대 안경도 안 되고 금속대 핀도 안 되고 예. 그 대신 머리줄은 가능하다는데 제 기억에 차은택 씨가 가발 반입이 안 됐던 것이 그것도 이렇게 가발을 약간 묶을 때 그 핀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머리끈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기 예. 때문에 머리끈도 그렇습니다. 길면 안 되겠네, 그럼. 길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고무줄 있으니까. 같은 거는 그거 가지고 늘어지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머리끈도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보면은 운동화도 구매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지금 이분이 굉장히 명품 구두 신으시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화 같은 경우는 지급된 운동화를 그대로 신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화는 이제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운동 시간을 별도로 주잖아요. 그 네. 구치소 내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운동화를 신고 그 밖에 나가서 그 운동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가끔 보면은 뭐 최순실 씨는 뭐 그렇지 않지만 작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사용한다고 그러죠. 네, 최순실 씨 첫 재판인 만큼 정말 많은 시민들의 경쟁도 뜨거웠는데 저희 채널A에서 한 재판을 참관한 한 시민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성보다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TV에서 왔던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눈빛도 똑같고. 진짜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 국민이 분노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피고인도 인권이 있는데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지경인데 무슨 뭐 인권을 찾고 뭘 찾고 그런가 속으로 좀 성질이 났어요. 정말 형 교수님 시민분께서 아주 차분하지만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렇게 눈에 레이저 쏘는 이 장면 정말 카메라가 사라지니까 지금 거의 기자들 나가니까 지금 이런 표정이 뜬 거거든요. TV에서 보던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그 비선실세 역할을 할 때의 눈빛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은 최순실 씨는 이번 그 재판 과정에 두 가지 입장에서 양동작전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대국민 정서 차원인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특히 들어와서 10월 30일에 입국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 네.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향해서 하는 제가 볼 때 건성건성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요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한 면인데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전제로 한 제가 볼 때 차분하다기보다는 네. 하나 집요하게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뭐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일 근거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인데 네. 이게 8가지가 걸려있는데 이 부분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다 부정을 다 해버리고 부정했잖아요. 정호영 비서관은 인정했는데 어떻게 저는요. 됩니까? 네. 저는요.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니까 나중에 가서 제발 이번 재판부는요. 네. 국민 정서도 감안하는 우리나라 사법부 형량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적극적 형량과 적극적 사법적 법률 네. 해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지금 정말 최고형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방청객은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이 부분을 판결을 하신다면 여상원 변호사님 지금 당황하셨네요. 몇 년 네. 해야 한다고요? 아, 몇 년을 해야 될까요? 아니 공소장도 안 본 사람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난 그래도 그냥 저희는 근데, 궁금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지금 보셨잖아요. 그 기소가 그 공모로 거의 돼 있죠. 대통령과. 네. 그 직권 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현경병 전 의원님은 법률가가 아니니까 뭐 국민 정서를 고려했는데 국민 정서 고려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최순실이 밉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제 법률가들은. 근데 제가 볼 때 한 네. 3년에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3년에서 5년을 국민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난번에 궁금하네요. 납득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공소장 처음 공개됐을 때 네. 그때 어느 변호사가 그래서 뭐 직권남용, 사기 미수, 강요, 뭐 강요 미수 뭐 이런 거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최대 형량을 다 합치니까 최순실 씨 경우 15년이래요. 15년. 네. 그렇게 되니까 그건 최대로 해야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내가 죽일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혹시 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 합쳐서 최고 형량을 매긴다고 해도 15년이니까. 그렇군요. 자, 최순실 씨 어제 재판에서 갔던 저희 취재 기자에게 뒷얘기를 물어봤는데 최순실 씨 거의 이렇게 정말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보통 공판 준비 기일에서 네. 피고인이 뭐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재판 통계적으로 비춰볼 때 거의 드문 사례인데 강제로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구인하러 왔고 또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이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감히 주장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도 확실히 보통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뭔가 자기만의 확고한 전략은 있는 것 같아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눈빛이었다고 지금 취재 기자가 제가 볼 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까 레이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는요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은 외국에서는요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든지 양형위원회에서 법률가 아닌 외부 인사들을 많이 반영해서 네.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거든요. 이번에 이걸 꼭 해줘야 되고 제가 볼 때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징벌적 처벌이라든지 재산 환수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참, 네. 정말 특검에 또 그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고 또 재판정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결론 내릴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또 고민과 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 5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